요즘 뉴스 보면 쉴 틈 없이 일하고 갖은 세금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마리 돼지로 한 가족이 겨울을 버틴다. 도망쳐서 1년만 숨어 살면 자유인이 된다. 이런 삶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중세를 기사와 왕의 시대로 기억하지만 그 뒤편엔 이름도 없이 살아간 수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오늘은 강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갈던 말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농노라는 존재가 어떻게 중세를 지탱했는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농노가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볼까요? 한국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중세 유럽의 일상이라는 책에는 농노는 반자유민으로 설명됩니다. 결혼도 이사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땅을 갈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수확물의 일부를 공납과 세금으로 바쳐야 했죠. 고려대 박물관 논문 자료에는 영국의 농노들은 CORVE, 즉 무상 공용 노동을 연간 10일에서 많게는 수십 일 넘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일주일 중 절반, 어떤 곳은 계절에 따라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료학자인 마크 베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 유럽 전체 인구의 90%는 농민이었다. 그들은 영주와 계약된 경작민이자 국가 재정과 식량을 지탱한 주체였다. 그런데도 이름이 남은 사람은 거의 없죠. 어느 겨울 아침 토마스라는 농노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도 없는 움막에서 흙빵 한 조각과 보리죽 한 숟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발도 없이 쟁기 하나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고기는 입에 넣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돼지는 키울 수 있었죠. 돼지는 농노에게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키울 수 있고 비계는 불을 밝힐 양초가 되고 기름은 요리와 연료가 되었죠. 그 한 마리로 겨울을 버틴 셈입니다. 영국에선 PANNAG, 방목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숲에 풀어 도토리를 먹이면 먹은 양만큼 세금을 냈어요. 자연 방목이니 사료비도 줄고 일손도 덜 들었죠. 농노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귀족과 기사, 자유민과 용병이었죠. 농노는 후방에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전투력보다 생산력이 더 중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전략 게임에서 일꾼 다 끌고 전투 나가면 안 되잖아요. 농노는 그 일꾼이었습니다. 후방을 지키는 진짜 자산이었죠. 흔히 농노는 노예처럼 억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확물은 자기 가족이 소비할 수 있었고 치즈나 계란으로 물물 교환도 가능했죠. 게다가 농노는 법적으로 영주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을이 약탈당하면 영주가 방어하고 분쟁이 생기면 판결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산적이 쳐들어왔을 땐 영주가 안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고요? 중세의 영주는 땅을 여기저기 흩어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농노는 사는 집은 A 영주 땅, 경작지는 B 영주 땅이어서 두 명에게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걸 월경지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으세요? 내 집인데 대출금 갚고 세금 내고 내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그런 현실이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중세 농노가 도망쳐 도시에서 1년 1일을 버티면 법적으로 자유민이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이 쉽지 않았죠. 시민들도 농노를 외부인으로 여기며 냉대하곤 했으니까요. 지금도 누군가는 탈출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는 이름 없는 손들이 일군 시대였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흔적은 남았죠. 그들의 땀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